백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앞으로 합종연행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 경선 전에도 김문수 전 장관하고 나경원 의원은 같이 햄버거 회동도 하면서 뭔가 이 김나 연대가 형성되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1, 2, 3위는 거의 지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 겨루지 않겠느냐. 지금 마지막 티켓 하나 4위를 놓고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붙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분들도 뭐 광역단체장들 몇 분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지율이라든가 또 인지도 이런 면에서는 많이 뒤져서 결국은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이 4위 티켓 하나를 놓고 아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5일날 이렇게 1시간 회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좀 윤심이 실렸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파면, 소위 말하는 그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 격려도 하고 뭐 칭찬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1시간 정도 회동은 아마 그 안에서 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물론 그 내란 관련한 지금 재판도 뭐 어제 받았지 않습니까? 14일. 그런데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힘 경선에 대한 부분은 친윤 쪽의 후보가 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파를 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일화 얘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하고의 이 햄버거집 회동도 뭐 그런 맥락인데,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지금 안철수 후보냐 나경원 후보냐 하는 빅4에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차에서도 50% 국민 경선과 이제 당원 당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상당히 아직까지 강한 이 강성 국힘 이 지지자들이 나경원 의원을 지지를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문수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이렇게 단일화를 해서 서로 이제 만약에 위에 있는 분들을 밀어준다고 하면 그것도 또 경선에 상당한 표심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전략적인 그런 제휴라든가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의원이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원래는 15일 날 출마 선언을 하려다가 불출마를 이렇게 선언한 것도 친윤이 특히 이 갈라지고 반대 세력들 분열되면 안 된다. 분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가장 윤상현 의원이 나오면은 서로 이제 손해를 표심이 보는 갈리는 거죠. 표심이 갈리니까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하고 아주 상당히 각축전을 벌일 것이 뻔한데, 윤상현 의원이 나오면 어디 표를 잠식하고 있어요. 결국은 친윤, 나경원 의원 쪽을 잠식하면 같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그래요? 이유가요. 이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 지지자들이라든가 뭐 2030들의 지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아마 그 어떤 힘을 좀 정신적으로 얻고 있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지 이 단일화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이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이유는 아마 비록 그 계엄으로 인한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이 국힘을 지지하고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세가 지금 샤이 보수가 굉장히 많다. 예. 숨은 보수의 표심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낙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이 결국 빅텐트 구상으로까지 지금 나오는 얘기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힘 경선이 되고 나서 앞에 논의를 했지만 한덕수 대행이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이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은 거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도 상당히 지금 묻혀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서로 소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반 이재명 전선의 빅텐트가 대단히 큰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파괴력이 측면입니다. 크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선공을 가해갖고 아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하나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을 했고 결국은 그렇게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조금 뭔가 사감이 있고 또 한동훈 대표를 꺾어야 4강에서도 이 상승세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어느 쪽인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구원이라고 보통 하죠. 예. 그 당대표 선거 때 이 토론을 하면서 2019년 그 선진화법 관련해가지고 예. 27명의 이 지금 현재 국힘 쪽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입건이 돼가지고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재판이 뭐 1심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법무부 장관 때 나경원 의원이 기소를 처리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이걸 폭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리기 그러니까 받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당황한 거죠. TV 토론에서 또 그런 거 그러면 아닙니까? 전 국민이 보는 부분인데 이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버린 상태에서 큰 어떤 상처를 입었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고영신 TV에서 이제 분석력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하시는데 사실 오피니언 리더급들이 보는 그 TV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해동 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경우라도 한동훈 전 대표만큼은 이 후보로서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꺾어달라고 부탁했을 그렇죠. 가능성도 그렇기 때문에 있죠. 나경원 의원이 내가 설령 후보로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로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는 이 일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감히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이 구원을 빨리 없애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또 분열 양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국힘 경선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나경원 지금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대외적으로는 바로 이겁니다. 구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탄핵 그 찬성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다. 이런 지금 프레임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 부분이 국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먹혀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큰 틀에서 이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반 이재명 전선에 합류해야 될 분들이 지금 적전 분열을 한다? 예. 이것은 국힘 쪽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적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감정 싸움이랄까 일종의 네거티브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지난해 전대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너무 치고받으면서 다 상처를 입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입었던 분이 원희룡 전 교통부 그렇습니다. 장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선 출마 자체를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원희룡 전 장관 하면은 상당히 촉망받는 중진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얼마든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때 조금 오바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뚝 떨어졌다. 그렇죠. 이게 네거티브를 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좀 오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왜 저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저렇게 하나?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거 뚝 떨어지거든요. 정치적인 부분에 큰 그 마이너스 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또 들이받고 나서니까 한 전 대표도 또 이분도 성깔이 있는 분 아닙니까? 토론이라든가 뭐해서 절대 지지 않는 분 아니에요.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 승리를 하자. 통진당 닮지 말라. 예.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2012년 그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통진당을 닮지는 말아야 한다. 예. 이정희 이제 그 통진당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진행자가 묻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네.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죠. 네, 네. 새누리당 후보였죠.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대한민국 전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회자가 돼서 크게 보도가 됐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큰 목전에 큰 어떤 목표를 놔두고 적전 분열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새누리당 대표인 박근혜 후보 그다음에 이정희 통진당 후보의 그런 어떤 그 주고받은 워딩 대화에 대한 그런 비판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정희 후보가 뭐 대선에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통진당이 위원정당으로 해산돼 버렸죠. 해산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내란머리 탄핵 국면에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된 국민들의 노력과 눈물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님을 반드시 증명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호위무사 역할이랄까 열심히 싸웠던 분이 나경원 의원 그렇죠.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 의원이라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그 엄동설안에 추위를 무릅쓰고 아스팔트 투쟁을 벌인 그런 노력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의 모든 그 한 맺힌 그걸 가지고 이번 경선에서 한동훈만은 반드시 이겨야겠다. 그렇게 뭐 얘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까지 뭐 과하게 할 필요는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전쟁에서도 적전 분열 아니겠습니까? 예. 이 어떤 강력한 그 대항마가 있는데 이 적전 분열을 통해서 이 전략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인물들이 부추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는 일단 묻어두고 그다음에 앞을 내다보고 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단합된 모습 이것이 이제 보수 우파의 이 진정한 모습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정말 적정 분열은 누구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이롭게 할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정 분열 되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나 나경원 전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4강에 들어가면은 그 이후에 4강끼리 벌어질 그런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또 국민들의 눈살을 또 찌푸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 안 되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동훈 대표도 본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을 경우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꼭 상대편에 대해서 아픈 곳을 찔러가지고 들이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릇이 큰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누가 공격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일일이 이렇게 따박따박 맞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후보들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한 대표가 좀 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큰 정치인으로 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동훈 전 그 대표도 사실은 그 이력이 검사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법무부 장관하고 뭐 그 당대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쟁 후보가 어떤 네거티브한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포지티브한 이런 모습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 또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역시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포용력을 갖고 예. 어떤 공감하는 부분들을 국민에게 또 비치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정치인이 되는 기반이고 기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한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상대방에 가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두 사람이 모두 똑같이 마이너스 효과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플러스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정치인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더라도 이걸 포용을 해버리고 차라리 포지티브하게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이런 발상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정치인의 이미지가 각색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 고영신 TV에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